안녕하세요, 모아스입니다. 오늘은 연령별 학급 안에서 어떻게 유아를 훈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부모님들을 위한 훈육 영상은 많이 있지만 교사를 위한 1대 다수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면 될지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없어서 오늘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그 유아들이 원에 와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배울까요?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에 의해서,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유아들은 그 외에도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서, 또 친구와 선생님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그리고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의사소통이 아직 잘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고 배우고 몸으로 느껴서 배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유아를 잘 훈육하시면 그 뒤에 여러 유아들이 그 영향을 받을 거고요. 또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, 또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한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그냥 묵인하셨을 때 꼭 여러 명의 친구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. 같은 아이지만 학급 분위기에 따라서 그 행동들이 천차만별이 되죠. 그러니까 그 학급 분위기를 잘 형성시키는 게 아이들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한 길이 될 수가 있죠. 학급 안에서 그 행동이 용납이 되는 것과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을 설정하실 때 4가지의 기준을 갖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것은 그 친구와 그 다른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가, 또는 학급의 질서를 흐트리는가, 또는 그 아이와 다른 친구의 발달에 저해를 주는가, 또 4번째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인가, 요 4가지의 간단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학급 안에서 개별 유아와 상호작용 하실 때 그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그 다른 아이들도 항상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. 한 유아를 훈육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싶으시면 다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던가,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교사 없이도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자유선택 활동을 잠깐 하게 한다던가, 아니면 큰아이들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던가,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집중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마련해 놓으신 후에 그 개별적인 아이와 훈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가정과의 연계인데요. 그 종종 현장에서 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의 행동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부모님도 이미 그 행동들을 아시더라고요. 그런 아이를 맡게 되셨을 때 사전에 부모님과 많은 정보를 교환하시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실지 그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미리 논의가 되셔서 오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구체적으로 연령별 훈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제가 연령별이라고 얘기했지만 딱히 말씀드리자면 연령별이 아니라 발달로 그 시기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발달의 차이가 많기 때문이죠. 그러면 첫 번째로 교사의 말을 못 알아듣고 또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시기, 그런 시기에 영아들은 어떻게 훈육하면 될까요? 아이들이 이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행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앉아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한 영아가 다른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툭툭 장난감으로 이제 때리는 행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짧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줍니다. 두드리고 싶구나 그러면서 그 영아를 다른 것을 두드릴 수 있도록 대안을 얼른 제시를 해줍니다. 근데 이제 다른 경우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뺏거나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울음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제 그 아이가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싶었어? 근데 그건 친구 거야? 하면서 얼른 그 아기를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아이의 관심 가질 만한 것을 막 제공해 줍니다. 이때는 교사의 말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놓고 그거는 네 거가 아니야, 친구 거야, 이거 어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별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자리에서 아기를 안고 얼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곳으로 옮기셔서 아기의 관심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서 그거는 잃어버리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두 번째로 아이 스스로 행동은 교정할 수 없지만 교사의 말을 알아듣고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기,
그 시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 시기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힘든 시기의 아이들이에요. 체력 소모도 굉장히 많고, 이 시기의 아이들이 또 그 움직임도 많고 또 호기심도 많아서 교사들의 인내심이 가장 요구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. 항상 훈육을 하실 때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는 1단계로 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마음을 읽어주실 때 너무 오랜 기간 그랬어 하고 읽어주시면 이 아이에게는 내 욕구가 수용되어질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을 주기 때문에 더 때가 늘거나 울음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해주셔서 그 감정을 읽어주시고 그 마음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. 근데 이때 행동과 감정은 분리해서 읽어주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 장난감을 갖고 싶었는데 그거를 갖지 못해서 화가 나서 장난감을 던진 이제 영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마음을 읽어주시겠나요? 저 같으면 친구 걸 갖지 못해서 화가 났구나. 일단 얘가 화가 났잖아요. 저거를 가져야 되는데 저 장난감을 갖지 못해서 화가 났구나 하고 감정을 읽어주시는 거죠. 사람이기 때문에 화난 감정, 슬픈 감정을 갖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읽어주시고 잘못된 행동을 짚어주시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찾아주시는 거예요. 이건 어떠니? 저건 어떠니? 이렇게. 그런데 이제 상황과 아이에 따라서 그 대안에 만족하고 그걸로 이제 따라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거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. 고집을 부리면서 땡깡을 부리고 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는 기다리셔야 되죠. 제가 위에 카드를 달아 드릴게요. 그런 떼쟁이들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 카드를 그 영상을 보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용해 보시고요. 일단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서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이가 감정이 이제 자지러들고 추스러들면 그때 대화를 시도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. 감정과 욕구를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을 짚어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상호작용이 되고 또 자기의 행동도 교정할 수 있는 발달 단계의 아이들인데요.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똑같이 그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읽어주시고요. 또 잘못된 행동을 짚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내 감정뿐만 아니라 교사의 감정, 다른 아이들의 감정까지도 함께 상호작용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기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해 주시고요. 이때 아이들은 교사가 대안을 직접 제시해 주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지,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면 될지 아이들 스스로 대안을 찾게 해주셔서 그 대안이 그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그 아이 대안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 시간으로 가져가셔서 그 아이가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했다고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상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말하는 아이에게 나 참 잘했다는 보상을 줄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친구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.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